저는 선관위의 무능과 또 불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감추는 것 때문에 부정 선거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도 그 노태학 위원장이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인사 채용과 관련된 비리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사례로 저는 그 인사 채용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선관위 모습을 보면 또 하나의 사례. 국정은 아까 뭐 이렇게 보안 점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국정은 보안 점검에 있어서도 동일한 유사한 패턴을 반복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번 PPT 떼어 보시죠. 23년도에 선관위가 그때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거부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보도 자료를 내죠. 여기에서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자체 점검 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 평가를 받는 등 시스템 신뢰성에 대한 제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면서 국정은 보안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맞죠? 총장님? 네, 그때 당시에 맞죠? 네, 이렇게 보고서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딱 20일 지나자마자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한국인터넷지령원하고 국정원하고 선관위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네. 저 왜 바뀌었습니까? 그 대외적인 그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감사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자, 됐습니다. 어쨌든 컨설팅 영목으로는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네. 자,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의 감사를 잘 받았다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했고요. 예. 지금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 혜택을 예. 얻었죠. 자, 제가 지금 네. 드리고 싶은 말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국정감사를 2023년에 했습니다. 네. 예, 하기 전에 자체 그 보안 점검에 대한 점수를 매겨요. 선관위가 한번 보시죠. 2019년, 20년, 21년 보면은 22년 국정원 감사를 받기 전에 22년 100점을 매겼어요. 자체. 예? 그런데 국정원의 기준으로 하니까 몇 점 나왔죠?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총장님도 아시죠? 네, 한 30. 처음에 31.5점. 31.5점 나왔죠. 네. 거기에 준용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41점이 된 거죠. 자, 셀프가 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인사 채용도 그렇고 지금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이 지적한 건수가 몇 건이죠? 말해보세요. 186건. 86건이 아니고 정확하게 186건이죠. 그리고 조치는 지금 170건 했죠. 네. 만에 하나 국정원이 이때 이런 보안 점검을 안 했으면 이 결과 나옵니까? 개선이 되었겠어요? 네, 지금 외부에서 매스를 가해야만이 변화되는 조직이 선관위입니다.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다음 표 한번 보시죠. 자, 국정원의 보안 점검 이전에 인력, 예산 엄청나게 적었어요. 국정원 보안 점검 덕분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늘고 인원도 늘고 국회에서 예산도 배정을 해줬잖아요. 네. 셀프로 된 거 아니잖아요. 너무 한심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가 하나 좀 우리 총장님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내용 중에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자, 국정원에서는 해커가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존의 관제, 보안 관제를 낮추거나 그죠, 총장님? 네. 아니면 해제한 상태에서 네. 문제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 네. 기존의 보안 관제를 작동시켰을 때는 해킹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하셨죠. 해킹 툴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국정원이 삭제를 해달라고 개방을 해달라고 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국정원의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정보위도 같이를 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얘기는 뭔가 하면은 기존의 보안 관제를 작동시킨 상태도 했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놓은 상태 두 가지 방식 다 했는데 두 가지 다 뚫혔다는 거예요. 과장님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정원에서 보안이 적용된 상태에서 했다는 거는 사실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입장이 다른 거죠. 예, 자, 다음 맞습니다. 주에 제가 국정원에 직접 이 보안 점검을 했던 직원을 부를 테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무총장님께서는 북한에 의한 해킹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네. 이 과장님, 2023년 10월 10일 날 강평이 있었죠. 보안 점검에 대한. 국정원이 언론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언론 브리핑은 이때가 아니에요. 강평을 했잖아요. 9월 13일. 9월 13일 날짜 저 틀렸습니다. 9월 13일 강평했죠. 예, 맞습니다. 강평 내용 다 들으셨죠? 사무총장님 계셨습니까? 강평할 때는? 없었지. 저는 자, 그때 없었죠.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저 과장님, 예. 사무총장님은 국회에 나왔던 답변에서는 북한에 해킹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날 강평에서 보안 점검 결과 8건의 해킹이 있었다는 걸 강평에서 얘기를 했어요. 들으셨습니까? 예,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중에 한 건이 악성 코드 감염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국정원이 선관위에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건 8건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선관위는 국정원이 통보한 전까지는 인지하지도 못했으며 해킹 원인 파악 및 자료 유출 여부 확인 등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그때 강평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셨어요, 과장님? 저 8건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정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정보 시스템이 선관위 정보 시스템은 아니고요. 외부의 일반 상용 메일입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메일이 무단 열람된 사례입니다. 이거는 국정원도 인정한 건데요. 북한 해킹 그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는 건 국정원에서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평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한테 얘기를 했냐고요. 그건 국정원도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에 담당하고 있는 그 국정원에 보안 점검을 했던 사람과 같이 부를 테니까 그때 넣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